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하이하이.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호주김치 삼국지 3편 드디어 돌아왔고요. 우리 삼형제가 모두 무기를 장착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이크를 하나 장만했고, 하람이도 전에 있었던, 네, 저희 지금 하나씩 지금 차고, 네, 비록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마이크를 이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달성하겠네요. 네네, 아마 이게 바이럴 되는 어떻게 보면 초반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백그라운드도 보이시죠? 오늘의 무대인 호로간입니다. 많이 호로간. 했어요. 네. 그럼 지난 얘기를 잠깐 서머라이즈 하자면, 마지막은 어디까지 왔냐면 하람이가 좀 간지 있게 피니시를 해줬는데, 관우가 화홍의 목을 따고 치어스 하는 걸로, 네, 피니시가 됐죠. 거기서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작해보자면은 닭칼자가 썰리면서 동탁 쪽에 포가 자기가 나가게 해달라고. 왜냐면은 자기가 처음부터 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내보냈으니까 이런 일이 됐잖아요 하면서 찡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탁이 여포 너 나가봐 해서 여포 나와가지고 야 아무 장수나 나와봐. 그래서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처럼 아무 장수 챌린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연합군 쪽은 여포가 뭐 형들이 말해줬듯이 무력 100을 놓친 적이 없는 장수였기 때문에 쫄았어. 근데 동시에 관우가 닭칼자 한 방에 썰어버리는 거 보고 저 이름 없는 놈이 한 방에 썬 거 혹시 나도 강할지도 하면서 이제 한 명씩 나가서 싸워. 근데 다 썰리기 시작해요. 근데 뭐 누가 나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중에 한 명은 무한국이라는 장수는 나가서 한 팔만 썰려. 그래가지고 삼국지 게임에서 여포를 상대로 안 죽고 팔만 썰렸어? 너 그래도 대단해? 무력 80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고, 이렇게 장수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연합군 쪽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원소는 내가 수학 익힘책과 국어 익힘책만 가져왔더라도 숙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계속 안량과 문추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손찬이 나가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데 공손찬조차 여포에게 밀리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들 어쩐다 여포를 한다 하면서 관우를 이렇게 쓱 보는 거야. 근데 누굴 싸울 사람 없나 하면서 관우를 이렇게 계속 눈치를 줘. 근데 그 모습을 본 장비가 억울한 거야. 왜냐면은 자기도 관심 받고 싶고, 자기는 솔직히 관우랑 티격태격 하면서 35승 15패인데 자기도 비슷한데 관우한테만 사람들이 관심을 주니까 자기가 바통통 채가지고 여포랑 맞짱을 뜨기 시작하죠. 근데 여포랑 아주 팽팽하게 맞짱을 뜨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막 팝콘 튀기면서 와 진짜 개쩐다 하면서 막 보고 있는데 관우 눈에는 장비가 살짝 밀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여포는 당대 최고의 자동차 적투마 페라리를 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스피드에서 밀리는 거죠, 장비가. 그러니까 이 장비가 살짝 밀리고 있는데 보면서 동시에 장비가 의형제를 맺으면서 했던 저주가 생각난 거야. 한 달 한시에 죽자고, 죽으면은.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서 관우가 같이 뛰어나가. 그래서 2대1로 맞짱을 뜨기 시작해요. 근데 일기토라는 게 1대1로 떠야 되는데 2대1로 뜨는 거는 정말 야비한 건데 삼국지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포장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2대1로 어찌저찌 싸우고 있는데 여포가 그들 두 명을 상대로 비벼. 근데 여포가 솔직히 버거웠을 것 같은데 갑자기 유비가 쌍검을 들고 끼어들면서 3대1로 맞짱을 뜨게 돼요. 근데 3대1은 솔직히 이겨도 욕먹는 상황인데 유비가 눈치 없이 껴가지고 싸우고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 유비가 싸우면서 쌍검 휘두르면서 야 어때 나 좀 도움 되지? 이러고 있는데 관우는 예 좀 이러고 있는 상황에 여포는 죽을 맛인데, 형들도 배드민턴 치면 알겠지만 두 명이서 코트 이렇게 커버하는 거랑 갑자기 한 명 더 껴서 세 명 하면은 세 명이 뭔가 이 코디네이션이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인지 여포가 빈틈을 보고 유비를 한 대 때려. 그러니까 유비가 이러고 있는데 관우랑 장비가 형 괜찮아요? 하는 순간 여포가 이제 적토마 타고 도망가. 그래서 이렇게 여포 대 유관장은 유관장의 승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승리로 기록되어 있다. 동탁한테는 꾀주머니 그 책사가 한 떼주머니가 있었어. 걔 이름이 이유야, 이유. 이유가 삼국지 게임의 일러스트 봐도 진짜 개 간사하게 생겼어. 수염 이렇게 졸라 가늘게 이렇게 하고, 그냥 누가 봐도 진짜 간사한 책사인데, 또, 동탁의 사위야. 근데 그렇게 믿던 무력 백인 여포가 유관장 삼형제한테 털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동탁 쪽은 사기가 껴있고, 저 반동탁 연합은 진짜 사기가 찌를 듯 하니까, 이 자식들 지금 좀 맞짱 뜨기 버겁다. 그래서 우선은 토끼자라고 이유가 아이디어를 낸 거야. 저 서쪽에 큰 도시인 장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낙양이 지금 현 수도고 장안은 좀 옛 수도야. 그래서 둘 다 큰 도시인데 낙양에서 토끼자, 그래서 장안으로 베이스를 옮기자, 본 베이스를 저거 하고 멀티로 이사 가자, 그런 느낌이야. 그 다 리프트업 해가지고. 근데 그대로 주면 안 되니까 낙양을 아주 그냥 개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거기가 지금 몇백 년간 수도였고 뭐 왕릉도 많고, 그런데 보물을 그냥 아예 다 싸그리 도굴 해가지고 백성들까지 다 끌고 가.
그리고 낙양을 태워버리고 장안으로 가니까 보급을 못 하는 거야. 반동탁 연합 애들이 낙양에 입성을 했는데 다 타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 안에서 의견이 분분해진 거지. 아, 우리 반동탁 연합을 결성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목표를 이뤘지 않냐? 여기서 집에 가자. 그리고 또 딴 애들은 뭔 소리냐? 뭐 뿌리를 뽑아야지. 그게 조조야. 조조가 지금 당장 쫓아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또 이유가 매복을 시켜. 그래가지고 서영이라는 장수, 동탁의 에이스 장수 중에 한 명인데 서영한테 개 털려가지고 조조가 뭐 여럿이서 갔으면 몰라도 혼자 갔으니까 매복을 못 당하고 진짜 죽을 고비까지 가. 그 순간에 사촌 동생 조홍이 말을 내주면서 나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지만 형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꼭 살아야 됩니다. 명언 하나 남기고 그거 원툴이야. 그러니까 조홍이 조조를 데리고 적진을 탈출한 거지. 그러니까 조조가 거의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음. 나 끝났다 너라도 가서 살아라 했다 얘기하니까 조홍이 이 홍은 이 세상에 필요 없으나 뭐 죽으는 여기에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뭐 하면서 끝까지 캐리해가지고 가서 뭐 살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 좀 있잖아요. 멋있는 대사를 하나 쳐서 그거 원툴로 끝까지 해먹는다. 한 80, 통솔 85 정도의 꽤 괜찮은 장수로 쭉 간다. 근데 원래는 진짜 음, 조홍이 개 부자였대요. 엄청 돈이 많아가지고 조조 초반에 자금 같은 거 딸릴 때 음, 그때 많이 도와줬다는 정사에 나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음. 돈 빵빵한 지갑 빵빵한. 그래서 조조가 털려서 돌아왔는데 막사에 들어가니까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 거시기 하잖아. 조조는 진짜 개 그지 돼가지고 온 거야. 겨우 살아가지고 근데 이제 막 원소가 좀 뻘쭘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조조, 야, 너 괜찮냐? 이런 식으로. 근데 조조는 딱 지금이라도 우리 다 같이 가서 얘 쫓아가자. 그런 마인드였는데 이 새끼들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조는 완전 빡빡이 친 상태고 지금 쑥대밭이 된 낙양에 이제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정리? 수습? 다 이게 뿔뿔이 흩어져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송견이 무슨 우물에서 이렇게 빛이 훅 나오는 거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심상치 않다. 뭐냐? 가서 우물을 보니까 거기서 이게 뭐 들어 올리는데 뭐 궁녀인가? 누가 이렇게 뭐 잡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죽었어. 근데 품 안에 옥새가 있어. 옥새는 뭐냐? 뭐 하여튼 뭐 매력 어쨌든 옥새 가지면 매력 뭐 맞아. 100 벨 된다고 100 뭐 그러지 된다고. 않았었나? 그쵸. 그게 황제의 도장이고 더 올라가면 뭐 진시황 때부터 무슨 화씨의 옥인가 화씨지벽. 벽 뭐 그걸로 깎아가지고 그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갖고 있으면 매력이 1이어 옥새만 100이 되는. 그리고 매력은 사람들 등용할 때 아니면 병사들을 모병할 때 좋은 능력치고요. 아무튼 그래서 송견이 옥새를 찾은 거야. 옥새는 뭐야? 황제의 상징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딱 찾으니까 또 옆에서 사대 천왕들이 졸라 쏙닥쏙닥 되는 거야. 이거는 대박이다. 당신이 황제가 될 상이다. 옆에서 또 그렇게 부추기니까 얘가 어깨에 뽕 어깨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는 왕이 될 상인가? 그런 완전 뻑이 올라가지고 동탁 연합 그 제후들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겠다 이렇게 구라를 치는 거야. 근데 또 거기서 이미 얘기가 돌았어. 그래서 원서가 아마 들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너 몸이 안 좋아? 너 옥새를 찾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렇게 그냥 한번 찔러봤어. 그러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송견이 뭔 개소리야? 내가 옥새를 만약에 갖고 있으면 나는 뭐 화살을 맞고 뭐 바위에 깔려서 뒤질 거다.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뭐라 그래. 좀 그 뻘쭘해지잖아. 정도면 인정. 이런 거지. 뭐라 그러면 내가 나쁜 놈 되니까 이러는 사이에 걔는 자리를 박차고 그 강남 남쪽으로 자기 본거지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 반동탁 연합은 이 조조도 빡이 쳐가지고 아까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브레인드 그러고 송견 이 주먹인 송견이 가니까 거기는 다 나가리가 되는 거지. 사실 그 이유가 막 지네들끼리 막 싸우다가 와야 된 거라서 막 음. 다 본거지를 떠나가지고 일단 군량미가 딸리잖아. 먹을 게 딸리는데 이제 하나둘씩 이제 먹을 게 딸리니까 야 좀 도와줘. 우리 이제 옆에 이제 같이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뭐 자기들도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안 주는 거야. 음. 막 그러면서 막 군량미 훔치고 막 한 놈이 한 놈 죽이고 이러면서 이미 볼장 다 본 거지. 음. 그래서 추하게 좀 와야 됐다는. 완전 어쨌든 용두삼이 시작은 그렇지. 상대했으나 졸라 미미하게 그냥 나가리 된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다들 뿔뿔이 흩어져. 그래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첫 포를 쏜 게 뭐냐면 원소랑 공손찬이 싸우게 돼. 어떻게 됐냐면
기주 북쪽에 있는 땅인데 그 중앙에 아까 낙양이라는 대도시가 있었고 또 서쪽에 장안이 있고 이렇게 삼국지 지도에 보면 큰 도시들이 몇 개 있단 말이야. 허창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업이라는 데야. 기주. 근데 거기를 그 한복이라는 애가 잡고 있었는데 기름지고 좋은 땅이야. 근데 원소가 옆에 이렇게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조금 더 북쪽에는 공손찬이 있어. 근데 공손찬이 자꾸 기주를 넘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복이 좀 후달려가지고 내가 가만히 뒀다가 공손찬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 명망 있는 원소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자. 정확히 얘기하면 원소가 먼저 기주를 탐내고 있었어. 공손자 탐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소 책사 중에 누구였지? 뭐 봉기인가 와가지고 원소한테 이거 이 땅을 먹을 계략이 있다고. 공손차한테 먼저 둘 다 같이 털어가서 나눠 이렇게 응. 얘기를 일단 먼저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기주의 한복한테 가서는 야 공손차이 너네 쳐들어온대 하고 이렇게 슬쩍 흘리는 거야. 공손차는 쳐들어오고 있고 한복은 쫄았지. 보니까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원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자동적으로 원소한테 와가지고 아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러면 제가 기술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그래? 하면서 모르는 척 들어와가지고 결국 한복도 내쫓고. 응. 근데 장악하고. 공손차는 완전 세대인 거지. 딱 왔는데 뭐야 원소가 같이 쳐들어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고 해놓고 얘가 이미 들어와서 먹고 있어. 그래서 원소한테 가서 야 약속대로 반 내놔 이랬더니 원소가 모르는 척 이러고 있었던 거지. 응. 그래서 기주를 완전히 원소가 먹어버리고 공손차는 엄청난 원수지간이 된 거지. 공손찬 원소한테 자기 동생을 보냈었는데 공손월인가 공손범인가 그거 잘 맞아, 맞아. 모르겠는데 사신으로 보냈는데 원소가 그냥 그 반 달라고 했는데 그냥 쌩까고 그 동생이 이제 아무 소득 없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보내가지고 국기를 보냈나 누구를 보내가지고 동생까지 죽였어. 그러니까 공손찬과 원소는 하늘 아래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원수 사이가 된 거야. 그래서 공손찬이 자기 군사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원소를 치러 가지. 근데 공손찬이 옛날부터 그 북쪽에서 강했단 말이야. 기마 부대, 그래서 백마 부대라 뭐 해가지고 엄청 셌어. 그래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좀 원소한테 밀려. 국이라는 국이 장수가 있는데 국이한테 다 썰려.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어깨가 넓고 눈썹이 짙은 애띠어 보이는 청년이 나와가지고 국이를 썰고 원소 군사들을 다 썰고 있는 거야.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공수찬이 가서 이 소년 장수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는 상산의 조자룡입니다. 그래서 조자룡이 등장을 하는 거야. 자기가 원래 원소 밑에 있었는데 이 새끼가 하는 꼴을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라서 공손찬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때 그리고 유관장도 도우러 왔을 거예요. 원소가 한번 공손차를 밀었을 때 처음에 조운이 와가지고 한번 뒤집고 그러다가 또 그지? 알량 문추한테 또 밀렸을 때 그때 갑자기 유관장이 나타나가지고 또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그때 유비를 처음 본 조자룡이 그냥 완전 뻐기가 그래서 와 이 사람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다. 내가 원소를 버리고 영웅은 공손찬 영웅을 알아보는 법. 맞아. 둘 다 끌려 서로한테. 그치. 유비도, 이 사람을 내 장수로 만들 수 있었으면, 근데 공순찬이 자기한테 은인인데 뺏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조운도, 원래 조운이고 자룡이거든? 근데 이상하게 맨날 조자룡이라 그래, 조자룡. 아무튼, 그래서 조자룡도, 내가 원소를 버리고 공순찬 밑으로 왔는데, 보니까 이 공순찬도 원소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진정한 주군은 유비 같은 사람을 섬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내색은 못하고. 아무튼,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엎치락 하다가, 스테일메이시 된 상태에서 동탁이 선심 쓰듯이, 야, 너희 그만 싸우고 휴전하는 게 어때? 그래서 둘 다 못 이기는 척 억셉트를 하고, 잠깐의 휴전 상태로 가는 거지. 옛날에 조운이 자기 스승님의 무슨 친한 친구인데 유명한 뭐 도인 같은 사람이래. 그런 사람을 상산의 초원. 만났었어. 상산의 초홍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중에 주인을 섬길 거면은 뭐 귀가 인중까지 내려오고 손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유씨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꼭 주인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운이 막 그런 사람을 엄청 이제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본 거지. 음, 근데 유비가 그때까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다가 공손찬 밑에서 유비를 딱 만났을 때 유비를 딱 보고 이 새끼구나. 그때 얘를 너무 아다리가 늦게 맞은 거지. 만났다. 거기서 북쪽에서는 둘이 제일 강자가 싸우는데 또 남쪽에서도 한판 벌어지고 있지. 그래서 원래 반동탁 연합에서 송견이 이제 뛰쳐나갈 때 넘어갔잖아. 걔가 하도 막 성을 내고 그렇게 남쪽으로 가니까 형주는 중요한 땅이야. 교통의 요충지고 나중에도 많이 나올 땅인데 형주의 왕처럼 사는 유표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형주 동쪽에 이제 송견이 가야 돼. 그러니까 길목이야. 그래서 원소가 형주의 유표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송견 이제 돌아갈 때 너희가 쳐가지고 좀 데미지를 줘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택을 해가지고 송견이 좀 데미지를 입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 본거지로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갖고 이제 세력을 키우다가 그게 생각이 난 거야. 아, 원수를 갚아야겠다. 가서 유표를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유표한테 쳐들어가. 그리고 송견이 원래 그냥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손자병법을 쓴 그 사람의 후예라서 병법도 능해가지고 처음에 유표를 쳐들어갔을 때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 맞아, 상륙을 해야 맞아. 돼. 강을 넘어가서. 근데 활을 졸라 싸대니까 우선 빈 배를 보냈다가 기습적으로 쳐들어가니까 원래는 뭔가 텐트 치고 자리 깔고 그다음에 일단 세팅해놓고 그다음에 쳐들어가는데 그런 거 없이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로 쳐들어가가지고 뭔가 빈틈 뭐야,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빈틈을 노려가지고 그치 물리치는 뭐 그런 게 있었고 하여튼 전체적인 그 전력은 훨씬 손견이 유리했는데 장수들도 훨씬 더 유능하고 손견이 엄청 밀어붙인 건데 유표가 막다른 거의 골목에 다다랐을 때 밑에 괴량이라는 책사가 계책을 써서 부하장수 중 한 명한 걔를 갖다 이제 원수한테 보내서 원군을 청하면서 약간 아이 그 던져나 아 보자 맞아 약간 맞아 그냥 한번 맞아. 써보자 하면서 얘한테 군사 몇백을 주고 그 우선 가가지고 손견한테 막 달아나는 척을 해라 대신에 몇백은 계곡에 활이랑 돌을 들고 약간 매복을 시키고 만약 얘가 달아나는 걸 보면은 아 손견이 아마 알아챌 거다 원수한테 지금 뭔가 지원군을 요청하러 가는 거다 그래서 걔를 무조건 아마 손견이 직접 따라올 것이다 뭔가 예측을 해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서 손견이 거의 병산 30명인가 얘네만 데리고 그 몇백 명을 쫓아가다가 결국 매복해 있던 활과 돌에 깔려가지고 죽는. 손견이 예전에 옥새 찾았을 때 내가 만일 내 손에 옥새가 있다면 나는 화살과 돌 아래 깔려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정말로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치.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어. 여기서 얻을 수 있죠. 그치. 밤에 그 유표군이 송견을 죽인 다음에 쳐들어갔는데 그거는 그치, 그치. 송견군은 미처 그걸 아직 알지 못했어. 결국 나의 황제로 죽음을 바꾸는 알리지 거지. 말라가 된 거네. 어쩔 수 없이. 나의 죽음을 알리고 싶은데 못 알렸다? 애꿎은 황조는 잡힌 그치,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송견 모가지와 익스체인지 되는 재물이 된 거지. 그때 같이 출전한 사람이 송견의 맏아들이는 손책이 같이 간단 말이야. 손책이랑 이제 빅4가 남았는데, 빅4 중에 한 명 죽은 거 아니에요? 빅3지, 빅3다, 빅3. 빅3다. 조금 죽었으니까. 아직 손책이 너무 어려가지고 아버지의 대업을 잇기는 멋이게 해가지고 손책이랑 원술이랑 원래 친하게 지냈었어. 그래서 원술 밑에 가서 이제 의탁을 하게 되지. 그리고 원술이 손책을 이제 자기 밑으로 받아주는 데는 이 새끼 옥새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어. 왜냐면 원술은 어마어마한 야심가거든. 얘는 언젠가 황제가 되고 싶은 그런 야심가이기 때문에. 근데 손책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옥새를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야. 느낌이 원소랑 유표랑 한 편이고 그 다음에 원술이랑 손견이 한 편이고 이런 2대2 상황에서 원소가 유표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손견을 뭐 죽이고 뭐 호주로 따지자면 이제 캔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난리가 났죠 지금 뭐 그 원소 공손찬 싸우고 뭐 조조의 집에 갔고 손견 유표랑 싸워서 죽고 자 그때 이 수도인 장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뭐 동탁은 이미 다 자기 세상에서 자기들한테 개긴 제후들이 전부 다 와에다 가지고 각기 다 흩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자기 세상이 된 거야. 그래서 막 엄청나게 백성들 괴롭히고 수탈하고 자기 성을 하나 짓는데 거의 황제의 성보다 더 호화롭게 엄청나게 지어. 그리고 거기에 뭐 궁녀 800명인가를 뭐 이렇게 항상 대기시켜 놓고 옛날 백제 의자왕의 삼천궁녀처럼 거의 황제보다 더 사치스럽게 사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손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와 나한테 정말 개개되는 한 명도 없겠다. 그러면서 신하들을 이제 더 공포 정치로 몰아가. 연애를 베푸는 자리에 갑자기 막 잡혀온 포로들 한 100명을 데리고 온 다음에 얘네들을 막 불에다 지지고 몇 명은 손발을 자르고 어떤 애들 막 코를 자르고 막 목을 베고 이러면서 막 엄청 깔깔깔깔 웃으면서 약간 이제 똑같은 면을 보여주는 거지. 나머지 신하들은 계속 이 공포 정치에 막 이제 떨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예전에 나왔었던 인물 중에 그 조조한테 칼 주면서 그 동탁 좀 대신 죽이려고 했었던 그 왕윤이라고 기억나지? 네. 왕윤은 오래된 신하야. 근데 동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왕윤한테 그 딸이 있어. 그러니까 adopted daughter 뭐 이런 느낌이지. 뭐 양딸인데 이름이 초선이야, 초선. 근데 이렇게 문득 초선이 저기 멀리서 이렇게 뭔가 막 한숨 쉬면서 이러고 있는 걸 본 거야. 왕윤이 자기도 지금 고민이 많아 죽겠는데 뭔가 딸이 남자 생각하면서 저렇게 한숨 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초선한테 가서 한마디 해. 야 너는 뭐 지금 요즘 누구 만나냐? 만나냐? 그래서 막 뭐라고 한마디 해. 그랬더니 이제 초선이 그게 아니라 지금 저는 어르신이 이렇게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 나라가 어지러운데 그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혹시 이 자기가 뭔가 이 지금 이 정세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딱 이렇게 물어보는데 왕이 딱 초선을 봐. 근데 초선이 지금 카리나급이야. 겁나 이뻐.
그래서 딱 뭔가 여자의 한장한 동탁과 여포가 갑자기 딱 눈앞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동탁을 그때 제거할 수 없었던 제 가장 큰 이유는 동탁 밑에 어쨌든 전국 싸움 일장인 여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지. 항상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던 게 여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암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케이. 초선을 이용해서 이 둘을 갖다가 이간질을 시켜야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워. 우선 첫 번째로 여포한테 엄청난 막 보물이랑 금은부와 그리고 금으로 만든 뭐 관 같은 걸 일단 선물을 딱 줘. 근데 여포가 이걸 딱 받고 너무 기쁜 거야. 왜냐면은 왕윤이 이때까지만 해도 막 자기들한테 뭐 반역을 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는데 퉁명스럽고 땡땡대면서 대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한테 호의를 베푸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왕윤한테 막 달려가. 그리고 참고로 여포하고 왕윤은 또 같은 지방 사람이야. 그래서 막 뭐 어르신 감사합니다 하면서 왕윤 집을 찾아가. 그래서 왕윤이 잘 왔다고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술상을 거하게 차려. 술을 먹고 둘 다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사실 딸이 있다. 친딸은 아닌데 양딸이다. 한번 볼래? 하면서 소개팅처럼 시켜주는 거야. 초성을 데리고 와. 딱 들어왔는데 여포가 딱 봤는데 여포는 동탁이랑 다르게 여자에 대해서 순진해. 근데 여자를 잘 몰라. 근데 거의 카리나급인 초선이 딱 화장 엄청 풀 메이크업 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딱 보고 완전 뻑가. 왕이 딱 보면서 내 양딸인데 나이가 찼는데 어디 뭐 시집 보낼 데도 없고 혹시 관심 있으심? 이렇게 하면 물어봐. 근데 여포가 막 하고 막 그래서 막 초선한테 앉으라고 막 하면서 막 이제 초선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 초선이 또 밀당을 잘해. 별 관심 없어요 하고 딱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시 또 왕윤이 막 잡으면서 우리 아빠랑 친한 사람이니까 좀 잘해봐. 둘이 뭔가 좀 이렇게 좀 눈이 맞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아예 자리에서 왕윤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초선 너한테 시집 보낼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여포가 그 말을 듣더니 왕윤한테 막 절을 하면서 막 네 장인어른을 모시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아해. 근데 그날 바로 보내지는 않아. 아무래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제대로 결혼식을 좀 이렇게 치러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 있어라. 그래서 여포는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 일단 여포는 그렇게 끝났어. 뭐 한 며칠 후에 다시 왕윤이 동탁을 불러. 동탁도 여태까지 왕윤은 뭔가 자기한테 딱딱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또 자기를 이렇게 부르니까 뭐 이게 얘가 날 왜 부르지 하면서 바로 찾아가는데 갑자기 왕윤이 동탁을 황제 모시듯이 막 이렇게 모시는 거야. 왔는데 막 두 번 막 절을 하고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막 비단을 깔고 뭐 하여튼 뭐 레드카펫을 깔고 이제 초대를 했어. 이미 동탁이 거기서부터 좀 풀렸어.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또 동탁한테 술을 마시고 둘이 놀다가 똑같이 초선을 또 소개시켜 주는 거야. 근데 좀 다른 느낌이지. 자기 딸이라고 안 하고 자기의 무슨 여종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데리고 와서 초선이 들어와가지고 막 위플래시 막 치고 막 완전히 막 노래 부르고 온갖 가무에 동탁의 혼을 완전히 다 빼놓는 거야. 동탁은 이미 진짜 여자란 세상의 미인이란 미인은 다 가져본, 왜냐면 뭐 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초선 같은 애는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이 사람이 누구야 막 얘가 누굽니까 하면서 막 이제 근데 왕윤한테 얘를 달라는 말을 못 하겠어. 왜냐면은 왕윤도 거의 엄청난 중신인데 그런 사람 가기까지 뺏어가기에는 좀 그렇잖아. 근데 왕윤이 알아서 갑자기 근데 사실 승상님께 얘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바로 그날 동탁한테 초선을 보내. 동탁은 신났지. 동탁이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 거처로 데리고 가. 근데 그 소식을 여포가 들어. 여포가 듣고 여포가 졸라 빡치지. 자기랑 결혼시켜주겠다고 한 다음에 갑자기 동탁네 집에 가 있으니까 왕윤한테 와. 빡쳐가지고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랬더니 왕윤이 시침이 뚝 되면서 왜 그러냐고 뭐 무슨 일로 왔냐고. 근데 여포가 아니 초선 자기한테 결혼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왜 동탁한테 보냈냐고 했더니 왕윤이 그게 동탁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기한테 오더니 어디선가 초선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갖다가 자기 아들 여포랑 같이 결혼을 시키겠다는 그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며느리인데 그래서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보고 싶어서 한번 왔다. 그래서 보여줬더니 괜찮다. 그럼 내가 직접 데리고 가서 준비를 시켜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여포랑 결혼을 시켜주겠다. 아니 그렇게 동탁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왕은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어떻게 막냐고. 그래서 그냥 보냈다고. 그랬더니 이제 오빠, 자기 너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절을 하고 신나서 돌아가. 근데 적어도 한 다음날 정도까지는 이제 동탁이 자기를 불러서 결혼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쎄하지 느낌이. 동탁 집에 가. 동탁 집에 가서 동탁 찾아. 혹시 승상 계시냐 그랬더니 거기 있던 뭐 집사가 어저께 어떤 그 뭐지 초선이라는 여자애를 데리고 오더니 한 며칠 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거의 네이트판에 나오는 거의 드라마급인 거야 이거는. 아빠가 자기 아들의 약혼녀를 뺏어가지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한 거지. 근데 여포가 동탁을 갖다가 바로 제끼기에는 빡세지. 왜냐? 여포는 동탁한테 새로 가입한 그런 입장이고, 동탁의 모든 병력이나 장수들은 동탁과 거의 몇십 년 동안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기반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참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초선을 보러 가. 이제 동탁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초선이 있는 걸 보고 딱 가는데,
초선이 여포가 딱 온 걸 느끼고 곧바로 연기에 돌입하는 거지. 카리나인데 거의 뭐 연기 잘하는 카리나급이야. 이렇게 딱 여포 온 걸 느끼고 눈물을 훔치면서 막 뭔가 되게 슬픈 표정을 딱 짓는 거야. 근데 여포가 딱 그걸 보고 아씨 나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빡쳐 있는데 그 모습을 또 동탁이 봐. 그래도 여포한테 너 이 새끼 왜 지금 내 여자친구 그 보고 있냐고 나가라고 한 다음에 일단 여포를 쫓아내. 여포가 빡쳐가지고 동탁 집을 나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책사 이유 있잖아. 이유를 딱 맞닥뜨려. 이유가 너 왜 이렇게 화났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여포. 딱 그랬는데 여포가 아 사실은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동탁이 뺏어갔다. 이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 그랬더니 여포가 그랬더니 이유가 이거 아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한번 승산 있게 얘기해 볼게. 가지고 이제 동탁한테 가서 이런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 그랬더니 동탁은 이 결혼을 원래 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스토리를 전혀 모르잖아.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괜찮아. 여포는 그냥 뭐 돈 좀 주면 괜찮을 거야. 한 다음에 다음날 불러가지고 또 금은보화를 이렇게 그 다음에 야 내가 어저께 미안했으니까 그냥 받고 우리 퉁치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포가 얼마나 초선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지. 여포가 이제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어느 날 동탁이 황제랑 한번 미팅이 있었어. 근데 황제랑 미팅을 할 때는 호위무사도 그 동탁 옆에 있으면 안 돼. 이제 둘이서만 이제 미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팅을 딱 하고 있는 사이에 초선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동탁의 집에 와가지고 딱 초선을 찾아. 초선이 딱 또 옆으로 보고 이제 또 연기 모드에 돌입을 하는 거지. 오빠 왜 지금 왔어? 지금 오빠랑 결혼한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탁이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막 겁탈을 해버렸다. 나 좀 구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포가 와 진짜 내가 너무 빡치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좀 나중에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거의 빠져나가려고 해. 근데 초선이 일단 동탁하고 여포로 갔다가 거의 못 볼 사이 정도까지 완전 몰아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옆으로 긁어. 아니, 오빠 무력 100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움 제일 잘한다며. 지금 동탁한테 쫀 거야? 나 쫄. 쫄? 관심 없어. 이러니까 여포가 또 이씨, 내가 여포야 하면서 초선하고 뭔가 이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어. 그 와중에 동탁은 헌재랑 미팅을 하고 있는데 밖에 봤는데 여포가 없어. 쎄한 거지. 느낌이 온 거지. 그래서 저희 황제 미팅 나중에 합시다 한 다음에 달려와. 달려왔는데 딱 둘이서 이제 껴안고 있는 것 같다가 딱 본 거야. 그냥 빡쳐가지고 여포가 옆에 둔 무기 그 방천하고 그 방청하고. 무력 플러스 10짜리 방천하고 들고 여포 이 10장 생각하면서 도망간 여포한테 이제 그걸 딱 던져. 참고로 동탁은 무력이 한 80에서 9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애야. 80 플러스 90, 한 뭐 10 정도 되니까 90 정도 되겠지? 하지만 상대는 누구야? 여포잖아. 무력 100이잖아. 날라오는 거 툭 한 대 치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냥 도망가.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창을 던진 거잖아. 그래서 여포가 얘를 어떡하지? 진짜 동탁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어. 그때 딱 왕윤이 이제 여포한테 나타나. 그래서 우리 딸하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딱 물어봐. 그랬더니 이제 여포가 무슨 소리냐고 동탁이 데리고 와가지고 자초지정을 막 얘기해. 그랬더니 왕윤이 아니 동탁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와 씨 나 같으면 안 참는다고. 또 이제 여포를 살살 막 긁어. 그랬더니 여포가 나도 여포를 지금 동탁을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명색이 아버지와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동탁을 죽이겠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나 이미 이미지도 안 좋은데. 딱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해. 왕윤이 아니 동탁은 동씨고 너는 여씨인데 무슨 아버지와 아들이냐. 그리고 무슨 아버지가 아들한테 창을 던지냐. 그리고 내가 너 같으면 절대 안 참는다. 아니 네가 무력 100인데 네가 짱 먹어야지. 너 같은 애가 왜 동탁 밑에 있냐 막 하면서 결국 여포를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략을 짜. 동탁을 죽여야 되잖아. 근데 동탁은 항상 주위에 포를 빼고도 옛날 서량에서 데리고 온 그런 3천 명의 병사와 호위 무사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동탁을 갖다가 어떻게 꼬실까 하고 계략을 짜. 동탁은 참고로 그때 자기가 지어놓은 성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동탁한테 사람을 보내. 뭐라고 사람을 보내냐면은 황제가 너한테 황제 자리를 갖다가 넘겨주겠다. 황제에 오르러 장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보내. 근데 황제에 오르는 길에는 굳이 군사나 뭐 이런 장군들을 데려올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 자리니까 그냥 너랑 몇 명만 해서 이렇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동탁은 그래? 뭐 사실 나한테 여포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콜 한 다음에 드디어 자기가 황제가 되는구나. 완전 들떠가지고 장안으로 가. 그때 음. 동탁한테 오라고 한 사람이 이숙이죠. 그치, 맞아. 처음에 여포를 꼬셔서 동탁한테 데려갔던 이숙인데, 그때 당시에 이숙도 찬밥 신세였어. 그러니까 벼슬이 많이 안 오른 거야. 그 자기가 여포도 꼬셔다 주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눈 밖에 난 거지. 그래서 이숙이 동탁을 찾아가서 꼬시는 거야. 우선 여포가 동탁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여포가 이숙한테 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말 믿고, 동탁 밑으로 왔다가 지금 찬밥 됐잖아. 그렇게 하니까, 마침 이숙도 동탁한테 찬밥이 돼 있을 때,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동탁 죽이는 거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이숙이 동탁한테 가게 된 거죠. 그 동탁이 또 승상이 아니라 승상보다 한 자리 높은 상국인가?
맞아. 자리에 상보, 올라간 맞아, 거 맞아. 아니에요? 어? 네. 그러니까 그 자리, 그 자리 이미 있었지. 이미 그 자리였죠.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인 그 자리도 이미 전설적인 자리인데, 근데 그보다 한 단계 황제 자리까지 해준다니까 신나서 간 거예요. 아니, 맞아. 근데 또 동탁이 가다가 갑자기 수레가 부러지고 이랬대. 그랬더니, 이 수레가 왜 부러졌지? 하니까 이수기 옆에서, 뭐 지금까지는 신하의 수레를 타다가 천자의 자리에 오를 거니까 헌 것을 버리고 뭐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뭔가 안 좋은 조짐들을 갖다가 이수기 옆에서 계속 말로 카바를 쳐가지고 결국은 동탁이 장안까지 오게 되지. 그래서 이제 와서 여포가 딱 호위무사로 들어갔는데 궁궐 안에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이상해. 다들 칼을 차고 있어. 그러면서 동탁이 이거 뭐야? 이거 분위기가 왜 이래? 나 황제대로 왔는데 왜 다들 칼을 차고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왕윤이 뭐 역적 동탁을 쳐라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칼로 동탁을 막 베려고 하는 거야. 근데 동탁도 안에 이제 갑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제 별로 타격을 안 입었는데 그 와중에 당연히 호위무사인 여포를 찾겠지. 그래서 내 아들 여포는 어딨어 하고 찾는데 그때 마지막 딱 여포가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한 방을 딱 매기면서 동탁을 죽이지. 그렇게 동탁의 길지 않았던, 뭐 어떻게 보면 길었던 천하는 막을 내리고 동탁을 죽인 왕윤과 여포의 세상이 되는 듯 싶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동탁이 황제가 되려고 들어왔는데 궁궐에 들어왔는데 분위기 싸해서 칼로 동탁을 딱 찔렀는데 이거 방탄조끼야 이래가지고 안 죽었다가 여포가 뒤에서 아직 한 발 남았다 해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왕윤과 여포의 세상이 됐는데 왕윤이 동탁한테 너무 시달렸었어가지고 동탁이랑 관련된 애들을 그냥 모조리 싹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이각곽사도 그 동탁의 맨팔 오른팔 같은 애들이었는데 걔네들도 저희가 동탁이 시키니까 한 거지 저희도 잘못한 건 있긴 한데요, 동탁이 시키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희도 죽는데 하면서 봐주세요 하니까 왕윤이 너네들 곱게 들어오면은 곱게 죽여주고 곱게 안 들어오면은 곱게 뒤졌다. 죽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죽으니까 맞짱을 떠봐야 되나? 군사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었어야 되나? 어. 극단적으로 이제 동탁에 연관돼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강하게 몰아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군대들을 데리고 쳐들어가는데 여포랑 맞짱을 까는데, 그래서 여포 처음에 몇 번은 이기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몇 번은 그 이각과 각사를 패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여포 도망가고 왕윤은 이제 왕윤 넘겨주면 우리 조용히 있을게요 했는데 왕윤이 사실을 알고 그냥 자살. 이각과 각사의 세레파투쿠 시대가 열렸다. 동탁이 죽었어. 여포한테 막타 맞아가지고 죽었어. 동탁이 그동안 어마어마한 폭정을 저질렀잖아. 그래서 동탁의 시체를 그냥 길거리에 그냥 던져놨어. 근데 지금까지 동탁이 그런 욕심과 그런 욕정과 막 되게 보면 그냥 돼지거든? 옛날에는 그 날랜 장수였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냥 기름진 돼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배불뚝이 이렇게 돼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배에다가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붙여. 그래가지고 배에 낀 기름으로 불이 한 3일간 갔다 그런 전설이 있어. 아무튼 그렇게 동탁이 죽었고 왕윤이 솔직히 정치적으로 잡았고 여포를 이제 행동 대장으로 쓰고 있는 건데 왕윤이 동탁파를 다 숙청하기 시작하잖아. 깐깐한 꼰대야 왕윤은. 좀 원칙주의자. 그래서 다 죽인단 말이야. 근데 송견 밑에 사대 천왕이 있었던 것처럼 동탁 밑에도 사대 천왕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이각 곽사만 알고 있지만 안에 뭐 번조란 장제라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사대 천왕이 장안 밖에 이렇게 있는데 하람이가 얘기했듯이 항복한다고 했는데 됐다, 항복 같은 거 없어,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왕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야겠다, 이각곽사 그 무리들이 우리 고향으로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거기 책사가 또 한 명 있어. 동탁한테 이유가 있었듯이 이각곽사한테는 가후라는 책사가 있어. 가후는 진짜 길게 오래가는 어마어마한 지력 한 97, 8 정도 나오는 대단한 책사란 말이야. 그래서 응? 특기는 이직. 이직. 나중에 이직을 많이 해. 저니맨이네요, 저니맨. 맞아, 저니맨이야, 맞아, 저니맨. 약간 저니맨이야. 유니폼을 많이 바꿔. 그러면서 그 존재감이 항상 있어. 대단 인생은 가오처럼 재평가됐어. 살아라,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걔가 개책을 내는 게 왕윤이 워낙 그런 깐깐한 꼰대 이미지가 있고 동탁 무리들을 다 극혐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자. 그래서 소문을 내서 동탁이랑 동양, 그러니까 동탁이 서량 사람이잖아. 서량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내가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왕윤이 씨를 말려버린다고 한다라는 헛소문을 내. 그러니까 그 서량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어가지고, 그래서 이각 곽사한테 이게 모이는 거야.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싸워보자라고 해가지고 무리가 커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장안으로 쳐들어가고, 여포가 가후에 또 유인책 같은 거에 말려가지고 싸우다가 거짓 퇴각으로 여포가 쫓아가는데, 매복했던 병사들이 장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점령을 하고 성을 먹고, 그래가지고 여포가 성으로 못 들어오니까 토끼국 안에 있던 왕유는 죽고, 장안이 이각곽사 수중으로 넘어가고, 원래 4대 천왕이었는데 이각곽사 나머지 두 애들을 몰아내고 둘이서 투탑이 돼가지고 쓰레빠 축구를 시작하는 거지. 초선 뭐 형은 카리나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삼국지 그 드라마를 언젠간 만들 생각이라서 다 캐스팅을 해놨거든요. 저한테 초선은 김희선이에요. 네, 좀 올드한데. 나 김희선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근데 초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하나 있는데, 심지어 초선이 중국 4대 미인의 안에 들 정도의 그런 미모를 가졌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이 모든 얘기가 사실은 다 구라야. 아니, 없는 스토리가 아니라, 원래 정사에 나와 있는 거는 한 줄인가 딱 그래. 그게 뭐냐면은, 동탁의 그러니까 시첩? 궁녀들 중에 하나를 여포가 찝적댔나 봐. 그래가지고 동탁이 거기에 빡쳐서 여포한테 창을 던져서 여포가 달아났다라는 한 문장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나관중 씨가 이제 만들어낸 거지. 이 모든 것은 다 허구고 중국 4대 미인 중에 초선은 있지도 않은 약간 그런 존재였다. 어쨌든 나관중은 엄청나게 소설을 잘 쓴다. 그리고 초선이라는 거는 무슨 직책 이름인가? 뭐 그러지 않아요? 초선관이라는 모자가 있었는데 그게 맞아, 맞아. 무슨 털을 달고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것만 관리하는 궁녀라고 해야 되나? 응. 여자 뭐 애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냥 초선관을 쓰는 사람들은 다 귀족이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직책 자체가 이미 몇백 년 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삼국시가 네. 없었던 거니까 이미 허구라는 거는 거기서 증명이 됩니다. 초선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따지 않았을까.